지금 현재 저희 상사분은 되게 좋은 분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냥 반 농담 반 진담처럼 근데 신 차장 이거 잘못되면은 솔직히 이거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뭔가 투정한 투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 속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 연봉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저 진짜 그 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저도 이제 관리자급이 되니까 동시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내 앞에 있는 애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말을 하면은 되게 제 싫겠다. 맞는 말인데. 활기치는 세상을 꿈꾸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언슬조. 오늘도 빡센 하루였나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언니들의 절대수다 2화 시작합니다. 여자 상사라서 배를 줄 줄 알았는데 칼 같더라. 남자 동료라서 대범할 줄 알았는데 겁나 스몰 마인드.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같이 일하는 상사, 후배, 동료로서 남자, 여자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화를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 멋진 언니들 한번 소개 다시 가볼게요. 부장님부터. 안녕하세요. 부장은 외로워 김부장입니다. 부장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왔어 진짜. 안녕하세요. 은행 14년차 머슬매니아 신 차장입니다. 머슬 5kg 늘었어. 조심해야. 근육이요? 근육. 멋있다. 장난 아니다 진짜. 근육을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프로이직너 이과장입니다. 녹음 끝나고 오늘 이력서 업데이트 예정. 오늘도 꾸준히. 네. 체크. 투두리스트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끼리 대동단결 투대리 문대리입니다. 투대리 아니야 투다리 오늘 오늘도 투다리. 치킨도 좋아합니다. 투다리. 안녕하세요. 더 이상 문송하지 않은 문송했던 성공한 문과생 박서은입니다. 오, 멋있어. 저희가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회사에도 남자 조직원이 있고 여자 조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남자 조직원과 여자 조직원에 대한 언니들의 생각에 대해서 오늘 들어볼 건데요. 문대리랑 얘기를 해볼게요. 문대리님은 어떠셨어요? 회사 생활 하시는데 남자 혹은 여자가 뭐 일방적으로 많았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남자 상사, 여자 상사가 있으셨는지. 일단 저는 상사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렇고 여자도 많고 남자도 참 많았어요. 근데 일단 아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자들이랑 친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정말 12년을 다 공학을 나왔고 대학은 공대를 다녔고 그래서 참 남자들이 많은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제 친구 부러워하는. 근데 사실 또 남자 친구들이 또 많지는 않고 원래 여자들이랑 잘 어울리는 편이어가지고 여복이다. 약간 여복. 공학을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 여복이 많더라. 거의 그런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밑에 직원들은 여자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걔네가 나를 여잔데 상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더 강하게 대하게 되고 뭔가 잘 안 맞아서 삐그럭대게 되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전. 그래서 왜냐면 제가 나이가 또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근데 일찍 입사한 편이 아니었는데도 남자들이 워낙 늦게 입사를 하니까 군대 갔다 오고 네. 이러면 그래 막 9학기 10학기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맞아요. 보니까 같은 과 동기인데 하나는 사원이고 하나는 대리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대리고 남자는 사원. 맞아. 남자들이 솔직히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여자들보다 잘 못하잖아요, 뭐든지. 걔네들은 뭐 오래 다녀. 위험한 부장님의 한 말씀. 부장님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말씀. 그렇죠. 부장님이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봐오신 부장님의 말씀.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남자 부하 직원은 불편하고, 근데 또 나중에 돼서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또 어린 남자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또 괜찮더라고요. 그걸 어쩌면 제가 극복을 했을 수도 있고,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료보다는 이제 상사는 이제 여자분도 겪어보고 남자분도 겪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남자 상사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어요. 다혈질 진짜 끝판왕. 감정 기복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예요. 맞아. 그래서 두 번째 여자 그 상사가 왔을 때 감정 기복을 아무리 보여도 그래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상사는 다 저렇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옥을 한번 맛봤으면 네. 다음부터 뭔들. 뭔들 이건 뭔들. 근데 또 여자 상사만의 또 이제 단점이 있었겠죠. 그 뭐 그런데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자라서 저런다. 여자 상사 너무 힘들다. 근데 그걸 여자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전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 당신도 진급을 하면 여자라서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게 옳으냐. 모든 여자가 저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일단 그 상사랑 저랑은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인 편이어가지고 막 엄청 그 상사는 솔직하고 저는 일단 한번 숨기고 이제 참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모든 여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너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남자 상사 중에는 너무 소심하세요. 나쁘게 말하면. 그래서 막 감정이 혼자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겉으로 티가 안 나고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시는 스타일. 그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들고 가면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나 아무 잘못도 안 했고 오늘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위에 상사랑 뭐가 있다더라. 뭐 그 오늘 기분이 안 좋다더라 이러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날은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눈치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더 센서티브한 그런. 네. 그래서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고. 문대리님이 시련이 네. 많으셨네. 아니 짧은 사이에 부서 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팀장 저런 팀장 이렇게 좋은 팀장 없었어요? 다 다 나쁜 있긴 있어요. 예만. 좋은 예가 또 있어요. 한 남자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잘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 잘 해주고 근데 약간 못했을 때 약간 확실하게 혼을 내거나 뭔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 팀장님은 약간 천사였죠. 흔치 않은 케이스. 칭찬에 되게 관대하지. 관대한 것 편. 같아요. 네. 사람들 대부분 야박하잖아요. 맞아요. 칭찬에. 맞아.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되게 흔치 않은 맞아, 정말 맞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상사는 정말 없는 그런 그 분이었어요. 여태까지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또 뒤돌아보면 조금 나를 더 이제 채찍질 해주는 상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배부른 거 아니야? 문대리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거. 역시 두덜 문대. 제가 역시 그런 문대리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동료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딱히 뭐 남자이기 때문에 이랬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랬고의 뭐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그냥 개개인의 문제. 근데 그건 있는데요.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기 때문에 조심해주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그건 맞아. 네, 좀 이제 보건 휴가를 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나 뭐 그런 배려들, 그러니까 뭐 회식을 할 때도 일부러 더 강요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시고 이제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좋았던 거.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자 상사일 때는 이제 점심 회식 이런 거 이제 와인에 파스타 먹고 뭐 이런 것도 용인이 되는 회식이 거. 더 즐거울 수 있다. 여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편하겠다. 네, 자기가 더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네, 그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박사님은 어땠어요? 저도 사원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편파적인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상사를 모신 건 아닌데 이제까지 인턴 때 잠깐 여자 상사 한 번 모셔보고 모셔봤단 말이 좀 그렇네요. 무슨 보필을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조직문화에 그렇죠 아무래도. 여자 상사 한 번 계셨고 나머지 다 남자 상사에다가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상사였거든요. 다 이제 40대 이상 아저씨들. 그래서 사실 저는 여자 상사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고 여자 상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남자 상사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남자 상사가 어떠냐 여자 상사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너무 이 남초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남자 상사도 특별히 불편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남자 상사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조금 터득을 했달까? 약간 그런 스테이지여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문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다른 남자 동료랑 얘기를 해봤을 때는 남자 상사가 여자라고 조금 배려해 준다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배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상사한테도 남자 부하 직원한테도 여자 부하 직원한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여자를 더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디폴트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그쵸.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아무래도 강요 잘 더 못하고 뭐 조금 더 군대식으로 까라는 식의 명령은 덜 하고 그런 거 같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여자 부하 직원 말고 남자 부하 직원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대우인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여자 상사는 한번 계속 앞으로도 두고 싶어요. 왜 내가 여자 상사를 못 뒀을까? 이게 정말 이 상위 직급에는 여자가 더 적게 분포돼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직종 빼고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과장님? 저는 남자, 여자 이런 거 구별보다는 사실적으로 하면 저는 인복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 근데 한 번은 정말 인복은 있었다고 계속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좋았는데 한 번 제가 이제 이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직을 많이 한 이유 중 여러 개가 있지만 한 번 한 이유는 여자 상사였는데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사람이 진짜 똑똑하면 안 가르쳐주면 당연히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 알려줬는데 내가 그거를 잘 귀담아 들지 않고 혼났으면 억울하질 않을 텐데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뭔가 조그맣게 미싱을 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금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니까는 뭐를 잘못했는데 그거를 갑자기 오더니 나보고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러는 거야. 근데 회사 다니면서 울었던 적이 한 번 이제 초기에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진짜 울고서 와가지고 채용 공고를 딱 다 뒤진다. 이 사람 아래서는 내가 회사 생활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채용 공고를 뒤지고 바로 이제 딴 데에 지원을 했는데 와 멋있다. 그리고 됐어. 역시 진정한 민호. 근데 이제 그 사람 멋있다. 밑에서는 내가 뭐를 할 수가 없겠구나. 리더는 아니지만 상사 직급을 주는 거,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돈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렇게 남 밑에를 케어해주고 책임지라고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일은 사실 실무자가 다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을 잘하고 뭔가 일이 터지면 그들이 책임을 지라고 월급을 많이 주는 거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장님. 맞나요? 맞아요. 그런 기사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은 실무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책임이라도 줘야 되는데. 과장 이하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맞아. 일 터지면 책임지라고 월급 많이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근데 여자여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나랑 케미가 안 맞았어. 저는 그냥 미워서 그냥.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는 싫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남자도 그랬더라면 나는. 근데 저도 제 상사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과장님처럼 되게 저 스스로도 상사의 복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상사들이 천사여서가 아니라 제 상사들 중에 성격이 좀 못된 사람도 있었지만 저랑은 잘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뭐 되게 화목한 사이는 아니어도 그냥 저도 이렇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제 상사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또 궁합이 잘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제 상사한테 그러니까 책임을 당연히 당신이 내 상사니까 책임을 지는 건 당신이 져야 된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책임져야 될 건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 이제 이상으로 올라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상사분은 되게 좋은 분이고 되게 합리적인 분이신데 그분도 저랑 얘기를 할 때 그냥 반 농담 반 진다처럼 근데 신 차장 이거 이거 잘못되면은 솔직히 이거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뭔가 투정한 투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 속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 연봉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고. 저 진짜 그 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저도 이제 관리자급이 되니까 동시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내 앞에 있는 애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말을 하면은 되게 제 싫겠다. 아니, 맞는 말인데 솔직히 관리자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즐겁지만 않을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이게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그건 하나가 맞아요. 그렇게라고 이제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참 예쁘게 해주면 좋은데 막 네가 책임질 거야? 막 그러고 난 모르겠다. 네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맞아, 하는 맞아. 상사도 있거든요. 아, 그쵸. 주먹이 울죠. 네. 그냥 좀 토닥이면서 내가 책임질 거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야 네가 책임져라 막 이렇게 말하는 관리자는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맞아.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반성하세요. 전국의 관리자님들 반성하세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 생활. 오늘은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남자가 편한가, 여자가 편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이 여자 상사 때문에 괴로워서 이직을 시도했고 성공했다. 네.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그 뒤로 혹시 뭐 여자 상사, 남자 상사 혹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할 부서원을 구하고 있는데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을 구하면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밑에 사람을 자꾸 이제 남자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어렸을 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건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나도 조직이 굴러가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임신이 나도 내 사람 이름 모른다고 내가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데도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계획 안 잡아도 돼.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 나는 결혼한 다음에 미국 가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지금 전혀 미국에 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제 윗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되도록이면 남자를 뽑아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보다 이제 더 높으신 부장님들이 하기를 그분들이 이제 한참 주니어를 지나고 났으니까 밑에 애들 뽑을 때 편견은 없지만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좀 대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보편적인 여자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좀 이성적이고 감정을 맞아, 약간 맞아. 억누르는 타입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저는 아닌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샘플링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피곤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랫사람들도 여자 산사는 더 피곤하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 스스로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체면 자기 합리화? 그냥 나는 아니다 정신승리하는 중이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편견에서 비롯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정적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한다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과연 여자 직원들은 더 감정적으로 좀 대하기 힘든지 우리 차장님과 부장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했는데 저희 팀에서 새로운 직원을 한 명 고용을 했어요. 이제 아래에서 저희 이제 일을 도와줄 친구인데 보통은 여자를 뽑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또 제가 그 친구들을 관리해요. 왜냐하면 팀에서 제가 유일한 여자다 보니까 시니어 여자로서 이제 그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여자 직원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번에 들어온 직원이 좀 일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녀가 일 처리를 못한다는 거를 제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바로 옆에서 일을 시킨 것도 있었지만 또 그녀하고 일하던 회사의 왕언니들이
이 사람의 일 처리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신 차장 저 직원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오는 거죠. 맞아. 근데 또 그 컴플레인을 제 상사한테 남자 상사랑 남자 동료한테 안 하고 저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친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제 상사한테, 제 남자 상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야. 왜냐면은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한테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반 농담이지 반 진담이지 하시는 얘기가 솔직히 남자면은 그냥 회의실 끌고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일처리 이따위를 할래?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일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왠지 여자는 불러 그래서 얘기하면 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 일하면서 남자들하고 뭐 제가 일상생활에서 남자들하고 부딪히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여자가 화내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여자가 우는 걸 더 제일 싫어해요. 네. 차라리 화내는 여자는 괜찮아요. 같이 싸우면 되니까. 나한테 화내 이러면서. 근데 여자가 울면 순간적으로 정말 남자는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내가 그 완전 정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한테 친한 남자 오빠한테 도대체 여자가 울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머리가 까매진대요.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이 직원이 일을 못해서 깨야 되는데도 얘가 여자면은 일단은 되게 겁이 나는 거야. 얘가 울어버리면 어떡하지? 얘가 또 막 눈물 글썽글썽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면은 나 막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같아.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하려고는 했는데 근데 저도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솔직히 혼내는 거니까. 게다가 저는 뭐 솔직히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되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도 그게 뭔가 대놓고 너 일 못해. 이 말은 못하겠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남자였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을까 얘한테. 그냥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잠깐 다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과장이 짚었던 포인트, 여자 직원들이 감정적이라서 대하기 힘들다라는 면에 있어서 신 차장님은 일단 예스인 건가요? 잠시만. 이 과장님이시면 아 맞아. 잠깐 문대리 이 과장 박상원 이거 잘라야 돼. 실세라서 아니 회사에서 그게 없대요. 직급이 없어가지고 입에 안 붙는 것 같아. 안 부른 지 한참 돼가지고 입에 안 붙는 것 같아. 야 사원아. 야 사원아. 네, 우리 그 귀여운 사원의 실수로 다시 봐주시고 시작해주세요. 큐. 그러면 이 과장님이 처음에 했던 질문, 그러니까 여자 직원이 감정적이라서 대하기 더 힘들다라는 것에서 신 차장님은 일단 예스란 건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남자도 충분히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여자가 감정적이라는 편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들이 회사에 들어와서는 감정적이라는 건 사실 남자건 여자건 되게 약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을 할 땐 약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무드에 따라서 판단이나 커멘트가 달라지면은 일하기가 힘든데 그렇지. 여자들이 아무래도 회사에 와서는 나는 감정적인 면을 좀 눌러야 되라든가 감춰야 되라는 의식이 남자보단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랑 일하는 모든 여자분들은 되게 저희가 약간 이렇게 의사라고 하면 안 되죠. 와우. 협력사. 가불관계 나오나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하는데 항상은 전투적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조금 더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제 협상이 있고
받아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여자 이제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그럼 막 어쩜 대리님은 이렇게 침착하게 막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렇게 되는데 막 10년이 걸렸고 근데 그 후에 또 그 대리님이랑 얘기를 나누게 됐을 때 막 정말 오랜만에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날이었다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여자들이 일을 하면서 덜 감정적이 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 모두가- 배우는. 모두 다 고군분투하고 있네요. 나름대로. 그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 부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사셨는지 과연 네, 감정 컨트롤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또 핑크 프린세스 김 감정을 부장님이 옷으로 표현하시는. 오늘도 올핑크. 오늘 핑크핑크 하신가 봐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20년에 가깝게 이제 회사 생활을 했고, 근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았던 면이 있거나 조금 더 안 좋은 면이 있고, 남자이기 때문에 또 조금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긴 한데 그 아래 사람에 대한 거는 크게 편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생각하면. 저랑 이제 같은 파트에서 이게 일을 하고 있는 여자 과장은 사실 굉장히 똑똑해서 이 친구를 보면서는 아 진짜 그러니까는 크게 될 것 같아. 크게 될 것 같다. 밀어줘야 되겠다. 밀어줘야 되겠다. 아, 많이. 근데 내가, 이 친구는 또 이 친구가 이거 들으면 안 되지. 이 친구는 근데 이제 아부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얘를 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하면 얘가 쓴소리는 당연히 많이 하니까 쓴소리는 항상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윗사람 그 눈치 안 보고 그냥 쓴소리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렇게 막 싸가지 없게 일부러 누구를 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감정에 휘둘리고 논리적이지 않다 그런 거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닌 사람 전혀 아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이 친구가 말하면 되게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동안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 이 친구는 저기 전혀 아부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 윗사람이 됐건 아랫사람이 됐건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장님의 해안?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서울대를 나왔어도 일 못하는 사람 일 많은데요? 못하는 사람 진짜 많고 많아요. 네. 똑똑하긴 해. 네. 근데 이 똑똑하긴 해. 똑똑한 거와 일 잘하는 맞아요. 건 별개예요. 별개죠. 그래서 사실은 맞아요. 저도 아까 말은 학벌이 문제인가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자신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내 결정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그 확신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윗사람 중에서도 뭐 하나 결정해달라 그러면 막 일주일, 2주일 걸려요. 자기 윗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지가 두려운 거야. 속 터져. 그래서 직접 내가 그냥 얘기를 하겠다. 근데 보면 나중에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병신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또 롱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냥 적당하게 묻혀가는 인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2화. 오늘은 남자 조직원, 여자 조직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김 부장님의 말씀 또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여자였고 그 다음에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적이 많았는데 사실 사회에서 나와서 만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좀 더 그러니까 굳이 여자만 밀어줄 거야 이렇진 않았지만 여자를 많이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등한 조건이면 네, 이왕이면 그렇죠. 여자를 선택하겠다. 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아래를 밀어준 적이 있었고 사실은 저도 예전에 제 윗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분이 저를 밀어줘서
어떻게 보면 또 애널리스트로 가는 길을 좀 닫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아래에 있는 여자 아래를 많이 밀어줬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좀 하다가 아니면 시집 가겠지, 시집 가야지 이런 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회사에서 그건 이제 저희 그때 다니던 회사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좀 나가게 됐고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강한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부장님이 지금 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저희 본부장님도 여자세요. 제가 그분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는데 네 눈치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이제 여자였는데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그 자리에 오르셔가지고 여자들한테 이제 기회를 더 주겠다 해서 운용력들을 이제 여자로 했는데 이제 뭔 이슈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운용력인데 그 시달림에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편한 부서로 보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좋은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이 있는데 힘든 시간을 같이 겪어내면서 이렇게 조직원이라는 그런 마인드가 같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뭐 그들만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회를 줬는데 그때 힘든 시기에 내뺐다,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이제는 남자만 뽑으세요. 근데 저 도망갔던 그 남자 직원도 알고 있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좀 위에서 이렇게 사실상 공채를 좀 이제 대기업에서는 키우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공채 중에 남자들이 다 거의 다 한 명 빼고 지금 한 5명 정도가 다 그만뒀고요. 힘들어서? 여자 직원 딱 둘인데 일단은 버텼어요. 근데 저희 조직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남자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현장 내보내고 막 그런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시키기도 했어요. 역차별이 있죠, 거기서. 근데 어쨌거나 아무리 그래도 남자 직원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올라갈 거고 할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술도 더 많이 먹고 뭐 담배 피면서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저는 좀 느꼈었죠. 그럴 수도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또 남녀 문제가 아니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거를 남자기 때문에라는 프레임을 가두지 않지만 여자는 여자기 때문에라는 프레임에 가둘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죠. 좀 놓쳤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막 키워주려고 했는데 얘가 막 딴 데로 튀었다. 좀만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의 케이스를 알고 있는 게 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실망한 경우가 저희 회사에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 계시는 헤드분인데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골드미스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데 한 40 후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미스시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할 계획이나 마인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팀에 여자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 이제 제가 이제 그 팀 사람들하고 친해서 이제 가끔 자기 헤드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듣는데 그냥 되게 똑똑하고 되게 똑부러지고 일 잘하는 여자분인데 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워킹맘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게다가 이 여자분은 되게 오랫동안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충성심 때문에 인정받아서 굉장히 혜택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는 아니, 회사가 원한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너는 왜 못해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직원들이 좀 그분은 진짜 무슨 좀 남자 같다고 일하는 스타일이 막 정말 회사에 몸바쳐서 일하는 스타일이니까 좀 이제 워킹맘들이 저 오늘은 야근하면 안 돼서 아줌마가 가셔야 돼서 이러면은 막 정말 이렇게 되게 막 이해를 못 하겠다는 눈으로 한심하게. 근데 근데 그 아래 다 같은 여자잖아. 아무리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아래에 계신 어떤 또 다른 이제 여자분께서 이젠
출산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희는 출산휴가 최대 1년 쓸 수 있어요. 1년 쓰고 나서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둘째를 임신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매니저 입장에서는 출산휴가 계속 가면은 빵꾸 나니까 힘든 건 알겠는데 둘째 낳고 돌아왔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그만 나을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도 네. 어떤 분이 작년에 이제 출산휴가에서 복귀했는데 올해 또 가세요. 그러니까 윗분이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너 책임감 없다. 아니 애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점점 이게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선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윗사람은 좀 그렇게 되나 봐요. 그걸 내가 주니어 때 그 힘든 고군분투했고 이렇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거를 이제 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제 얘기에서 진짜 압권이 그래서 지금 너 다시는 임신 안 할 거지? 라고 얘기를 들었던 분이 나중에 좀 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다른 팀의 헤드로 보내졌어요. 이제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부터가 애 때문에 되게 상사한테 상처받은 말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헤드가 되면은 그래도 아래 직원들이 뭐 출산휴가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집안일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 때는 좀 잘 봐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 마인드네요. 그분이 매니저 돼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더 심한 얘기를 아래들한테 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자아 성찰이 있지 않는 한 위에 사람을 다 까먹어. 보고 배우는 거나 아니면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맞아요. 딱 그런 마인드예요. 엄청난 자아 성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여자하고 뭐고 간에 이 배신의 그런 거는 배신의 남녀의 그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꼭 여자라서 여자를 배려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여자가 여자한테 기대하는 게 좀 더 있어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기대를 하니까 더 연대의식이 생겨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그런 거. 나도 기대차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자 상사로 인식하지 말고 그냥 상사라고 보면 상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라고 먼저 이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니까 여자인데 여자가 나한테 이러니 남자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죠. 그럴 수 있죠. 언니들의 슬기로운 조직생활 지금 다 언니들 얘기 들었는데 우리 사원님의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사원님이 여자 상사에 대한 로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로망의 정의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로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로망이 도대체? 왜냐면 뭐 좋은 여자 상사도 있으니까 뭐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그냥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고 이제 맞아요. 추어탕 그만 먹어도 돼. 그건 중요하네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둘이 같이 커피 뽑아 마시러 갈 수 있고 담배 피는데 옆에서 안 기다려도 되고 추운데 그 여자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요새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어떤 뭐 배우가 잘생겼느니 맞아. 이런 사소한 것들 밥 있잖아요. 먹을 때 일 얘기하면은 맞아. 밥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상사분이 뭐 예쁜 옷을 입고 왔어 아니면 뭐 예쁜 액세서리를 했어 그럼 예쁘네 뭐 그런 그냥 여자스러운 거 그냥 여자 동료가 그리워. 여자 동료도 많지 않죠. 근데 어쨌든 상사면 붙어 다니니까 애교가 많잖아요. 붙어 다니는 그 사람이 항상 넥타이에 담배 냄새 쩔어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곁에만 있어도 좋은 냄새 나는 여자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로망은 여전히 있죠. 사원님의 상사에게 페브리즈를 선물로 해봐야겠네. 네, 그래서 뭐 그 남자 사원 자꾸 사원이라 그러네. 제 눈엔 사원밖에 안 보여서 남자 조직원, 여자 조직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결국에는 다 케바케고 개인 바이 개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여자에 대한 편견과 기대들은 좀 존재를 하는 것 같다. 그게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리고 여자로서 이 편견과 기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각자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더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연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화도 이렇게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진행된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 혹은 또 언슬조에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언슬조 이메일 unsljo 언슬조입니다.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셔도 돼요. 여기 부장님부터 사원들까지 또 한 군단이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려고 귀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회전 초밥 같아. 마음에 드는 거 꺼내서 먹는 재미가 있다. 저희 또 3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글로벌 잘난년이 있죠. 셰릴 샌드버그, 바로 페이스북의 CEO인데요. 저희가 그 셰릴 샌드버그의 리닌이라는 책을 읽고 이 잘난년에 대해서 다음 화에서는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잘난년 파헤쳐보기. 발음도 어렵고 잘난년. 네, 그러면 오늘도 언슬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잘난년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위하여! 일곱, 음거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